자,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오늘을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키워드를 토대로 오늘 얘기 나눌 겁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들. 호재거리 많았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소식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고요. 유로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되는 등 미국과 유럽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니까 또 조선주들 또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더라고요. 전략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토대로 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사흘간의 하락을 뒤로 한 채 코스피 오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과연 이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요, 김종효 MTN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뭔가 호재거리만 나온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발 호재가 참 많았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악재를 바라보기보다는 기존의 악재가 좀 해소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나타났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표 같은 공포 지수는 미리 반등하면서 시장의 바뀐 분위기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틀 연속의 빅스 지수의 급락, 결국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과도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이런 심리가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대부분 뉴스를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의 상승 원인을 고용지표의 호조에서 찾고 있는데요. 물론 고용지표의 호조도 충분히 미국 증시의 상승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그 어려움에는 결국은 유럽 쪽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있어서 또 해외 시장의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유로존의 위기 축소에서부터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변화 상황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독일의 의견이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동안 ECB의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대만 외치던 이런 독일의 스탠스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의 시각입니다만 바뀌었다라는 점과, 두 번째, 스페인 라오이 총리가 드디어 EFSF를 이용한 국채 매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 즉 전면적인 국채 매입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자체가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8월 달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혹시 디폴트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ECB에서 추가적인 대출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당장 나타나는 8월 달 만기는 일단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9월 초에 트로이카와 협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긴축 협상안이 또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유로존 위기가 줄어드니까 유로존 증시들이 모두 폭등을 했고요. 미국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MSCI 인터내셔널 ETF도 유로존 관련된 ETF들은 모두 4%에서 6%가량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업종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좋게 한 데다가 개장 전에 고용지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양쪽 날개로 해외 모멘텀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고용시장은 본질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장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전략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버냉키 의장의 추가적인 의회 발언에서 추가적인 그 아이디어를 얻지 못한다면, 고용시장이 정말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지 못한다면 미국 고용지표 상승에 따른 상승 랠리는 이 속도를 축소하거나 속도를 제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독일이 어떤 입장을 그동안은 무조건 반대하다가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면서 입장을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입장 변화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일단 22쪽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의
대부분이 장기물 쪽이 아닌 단기물 국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독일도 단기물 국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물을 사고 과거처럼 3차 LTRO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요 3,700억 원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뭐 매수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1,600억 원대 사자를 보였는데,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기관은 뭘 샀고 외국인은 뭘 샀고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던가요? 일단 외국인 기관 모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편향된 그런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가격 모멘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는 업종으로만 사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시장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을 다 같이 사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는 상당히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로 갔다가 그리고 시장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 뭔가 모멘텀이 생긴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은 뭐 자동차라든지 IT 관련 종목군들을 사는 모습들, 또 유로존 위기와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는 정유주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또 조선주와 같은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좀 카멜론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숏셀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물량을 환입하기 위한 그런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급의 특징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 모두 여전히 일부 업종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장과 지수는 완만한데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지수가 완만할 때 사는 종목군들의 성격이 여전히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 화학업종, 운수장비 업종 중에 조선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동반 매수가 이어짐으로써 오늘처럼 프로그램,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장에서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단연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하나 지금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건설업종에 대한 매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도 뭐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기관들이 오늘 500억 넘는 매수로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건설주는 왜 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죠.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겠고 현재 이 중동발 플랜트가 결국 3분기 이후에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발 기대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대선 주자들이 9월 이전에는 대부분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정책 기대감들도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동발 모멘텀이 최근에 들러오는 뉴스 플로우를 놓고 봤을 때는 뭐 하나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다가 이 중국 쪽이나 이 해외 쪽에서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즉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도 최근에 개발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플랜트 업체들이 여전히 기술력도 높고 가격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고요. 수급도 따라주고요. 뭐 지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거래량도 뭐 2억 주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거래 대금 자체도 3조 원대 초반 계속까지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래량, 거래 대금 이로 줄어든 상태에 좀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때 보여요?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롱텀으로 보고 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뭐 베이시스를 이용한 베이시스 트레이딩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이 지수의 등락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ELS와 관련된 주식 물량들을 싣고 덜어내야 되는 뭐 그런 이 증권단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투신권의 일시적인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 길게 시장을 보는 그런 물량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올림픽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그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만 들렸다 하면 이 종목들이 오르지 않습니까? 조선주들 오늘 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 올랐습니다. 보실까요? 현대중공업이 4% 이상 올랐고요.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모두 조선주들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특징주들 점검해 주시죠. 이런 종목군들이 유로존 얘기가 나왔다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면 움직이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가 위에 과연 얼마만큼 올랐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뭐 차트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가 이후에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결국은 유로존과 관련된 긍정적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반영되면서 시가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지만 네. 시가 이후에 추가적인 에너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종목의 펀더멘탈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펀더멘탈발 상승이라기보다는 모멘텀발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모멘텀이 둔화되거나 다시 또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이와 관련된 차익 매물 혹은 또 손절성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업종,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안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 서시거나 아니면 정말 긴 롱텀 관점에서 이 가격이 싸진 그런 종목군들만 일시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화학주 쪽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화학주의 이 놀라운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거든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당시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03년부터 나타났던 결정적인 계기는 내수주였는데 내수주가 수출주로 바뀌었고 그 수출의 가장 기저에 놓여있던 것은 결국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예.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완성품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간재 수출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뭐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등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업황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은 IT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IT 오늘 부품, 장비, 재료, 뭐 세트까지 모두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이 공매도와 관련된 환입 물량 자체가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분기 실적 호전 얘기가 계속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가장 큰 이익을 냈던 시기, 그 시기 이후에 한 두 분기 이후에는 반도체가 꺾이면서 영업이익이 큰 속도로 꺾이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스마트폰에 모든 이익의 그 기여도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너무 과도한 기대는 좀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숏셀링, 공매도 물량이 환입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40만 원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품주들은 어떤가요?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뭐 애플이나 뭐 삼성 모두 납품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멘텀이 양쪽으로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이폰 5가 발표되는 뭐 9월 초반 정도까지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2차 전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뭐 개별 업체들 상대적으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비중이 높아서 2차 전지의 기여도가 작지만 삼성 SDI는 2차 전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저가 매수의 분위기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국의 낮 기온이 거의 지역별로 35도 대부분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무더위 속에서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이거 투자 시는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들만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들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유가증권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라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박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모습,
이렇게 일정한 매매 패턴을 보여왔는데 박스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유가증권 시장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이거 잘못 따라가다가는 또 고점에 물릴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장 후반까지 이런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으로 매기를 이전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낙폭과대주였던 나이트 장비들, 특히 아몰레드 장비주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대표적으로는 SNU,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계속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증가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재료 쪽에서는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이외에도 원익 IPS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실적을 발표했던 피팅주들의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 피팅주라고 하는 것이 플랜트 산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조선주들의 흐름과도 맥락이 다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의 흐름이 동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하이로코리아까지 자극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이들 종목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매기가 외국인, 프로그램,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 집중을 하고, 만약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 게임으로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과하게 사면서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 종목군보다 수익률 게임에서 코스닥 시장이 나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그룹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경우 아무래도 IT 부품이나 장비 쪽, 그리고 이 조선주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나 피팅주들, 그리고 플랜트주들보다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고 거래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지수가 정체된다면 더더욱 네. 그럴 것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19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테마 쪽에서는 저축은행주와 전력 관련 테마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축은행 테마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현재 추격 매수는 거의 의미가 없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거래 터질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가져가기에는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전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 전력량이 300만 킬로와트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빠질 때 저가 매수를 통해서 짧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이들 종목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에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만 임하시던지,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오늘 시장 완벽하게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